카페가 모여있는 거리를 헤매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신혼초에 되게 좋을 텐데 어떻게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남편이 혹시? 뭐하냐? 당신 뭐야? 민석 씨, 저 갈게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우리 나중에 전화해요, 왜 민석 씨. 지금 쫓아가지? 아니, 그런 거 우리 아니라니까. 그냥 가자. 사람들 말처럼 신혼초라면 한창 좋을 때인데 왜 남편은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요? 연애의 달인인 남편을 둔 세연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며칠 뒤 일요일 오전 남편 민석 씨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일은 잘 해결하셨어요? 잘 해결했죠. 그 원래 아침 식사 준비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거의 전적으로 살림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늦잠 자는 아내를 깨우러 가는데요. 빨리 일어나.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알았어, 나갈게. 알았어. 빨리 나와. 알았어. 세연 씨는 남편이 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일어나는데요. 그러고 보니 아직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맨 얼굴이어가지고 제가 아직 맨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줬거든요. 아, 남편한테요? 네. 맛있겠지. 이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제야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로 보이는데요. 청소도 하고. 민석 씨의 여자 문제는 잘 해결된 걸까요? 사실 그 깊은 사이 같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때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집에서 좀 쉬어. 어디 가지 말고. 알았어. 알았지? 너 너무 이쁘다. 자기도 잘생겼다. 응? 뭐 잊은 거 없어? 무슨 일 하시는데 일요일 날도 이렇게 출근하세요? 아, 제가 그냥 작은 옷가게 하나 하고 있거든요. 오, 왔어요? 뭐야, 요즘 왜 이렇게 뜸했어? 이거 딱 언니 스타일이었고 내가 이거 보자마자 언니 생각했는데. 진짜 이쁘다. 천천히 입어봐요. 여보세요? 사진? 친구가 보낸 사진을 보는 세연 씨. 혹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렇게 달려온 곳이 집인데요. 네. 뭐 두고 왔어? 지금 이런 거 먹고 있을 때야? 아, 왜 그러는데? 너 어제 삼청동에서 밥 먹은 여자 누구야? 아, 핑계 댈 생각하지 마. 지연이가 다 봤어. 지현 씨가 뭐 어떻게 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보여줘? 너도 한번 볼래? 아, 진짜 미안해. 세연아 진짜 미안해. 뭐가 미안하고 뭐가 오해인 건데? 내가 너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너 나 사랑은 하니? 나한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난 이렇게 너랑 못 살아. 아르바이트야. 픽업 아티스트 아르바이트라고. 이 직업이라는 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연애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거를 코치를 해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사실 4년 전쯤만 해도 민석 씨는 소개팅에 나가면 여자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전화 다시 드려도 괜찮으신가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늘 차이기만 하는 남자. 너 소개팅에서 기록갱신을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5분 만에 나가냐. 나는 선배 중에 픽업 아티스트라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픽업 아티스트? 너 같은 놈 구제해주는 사람. 남자는 말이에요. 얼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후 민석 씨는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 그래요? 안경 하나 벗었을 뿐인데. 잠시만요. 도희야. 아 그래? 아 가야지. 어디로? 오케이 알았어. 금방 갈게. 지금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봬요. 제가 전화 드려도 되죠? 아 예. 그러시던가. 그리고 소개팅하고 나서 전화 좀 바로 받지 마. 전화 바로 받는 여자? 진짜 매력 없다. 며칠 뒤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세연 씨. 픽업 아티스트라는 남편의 부업에 대한 생각은 정리가 된 걸까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제가 뭐 받아줘야죠. 그 일은 이제 그만하기로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해하기로 했어요. 세연 씨의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깜빡했다. 세연 씨가 요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나 봅니다. 피부 관리실도 꽤 자주 오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피부 관리를 시작하려고 하자 세연 씨가 좀 특별한 주문을 하는데요. 저 아시죠? 턱이랑 코. 아, 네, 그럼요, 알죠. 왜요? 얼굴에 좀 안 좋으세요? 제가 남편 만나기 전에 성형수술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세연 씨. 3년 전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부럽다. 당시 세연 씨는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유학을 준비하며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돌아가는 시각이 늦어졌는데요. 지금 서울은 순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회복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어요. 제가 성형수술만 4차례 정도 받았거든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씹는데 문제가 있어서 딱딱한 것도 잘 못 먹고, 사실 제가 이렇게 민석 씨한테 맨 얼굴 안 보여주는 게 잔 흉터들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흘러 몸은 회복됐지만 유학 자금을 치료비로 다 써버린 탓에 유학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누구세요? 저기 연극표 2장이 생겨서 그러는데 같이 연극 보러 가실래요? 네? 아, 연극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사실은 연극 제목이 책 보는 여자와 데이트를이거든요. 나락으로 떨어져 한없이 좌절했던 시절, 민석 씨는 세연 씨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줬습니다. 그리고 세연 씨는 고백했습니다. 나 사실 교통사고가 났었거든? 좀 큰 사고였어. 아직도 몸에 흉터가 많이 남아있고 얼굴은 성형수술 4번이나 한 거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니야? 확실한 건 너랑 나랑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 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민석 씨가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더 절 위해주고 잘 해주는 거예요. 깜짝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받아들이게 됐죠. 엄마 오랜만에 며칠 나오니까 뒤 좋지. 세연 씨가 모처럼 친정엄마와 외식을 하러 나왔는데요. 엄마랑 이런데 나오니까 좋다. 야, 그러지 말고 오늘 일요일도 되고 그러니까 김서방 나오라 해서 같이 고기나 먹으러 가자. 자기 어디야? 알았어. 이따 집에서 봐. 어디래? 한남동이래. 뭐 보시는 거예요? 네, 전에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뭐 그런 걸 다 봐. 남편의 위치를 본 세연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밥 나중에 먹자. 어? 엄마 조심해서 가. 나 갈게. 한참을 헤매고 다니던 세연 씨의 눈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석 씨는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는데요. 나 사람 봤으면 알았지. 내가 지금 너랑 아는 척하게 생겼어? 미안해. 진짜 부부 사이 제일 중요한 거 신뢰 아니야? 허구한 나 거짓말 했는데 내가 너 뭘 믿고 사냐고. 난 너 같은 애랑 못 살겠으니까 네 일이해준 그런 여자랑 같이 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내가 뻔뻔해서 내가 뭐 했어? 그래 너 달랐으니까 너 그렇게 살으라고. 아니 그냥 커피 간단하게 마신 거 가지고 너 지금 그러잖아. 커피 간단하게 마시는데 그런 거짓말 왜 하냐고. 여자 너도 왜 못 잡고 있어? 나도 아무 남자 만나고 아무 남자 손 못 잡고 있다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만 하면 다야? 모르겠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 갈 테니까. 민석 씨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찾아간 두 사람의 보금자리에서 세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대체 민석 씨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세연 씨 친정 근처로 온 민석 씨는 나오지 않겠다는 아내를 설득해 세연 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세연 왔어? 앉아봐. 너 집에 언제 올 거야? 자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 지쳐서 그래. 나 자기랑 헤어지기 싫어.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민석 씨. 집에서 가져온 신문지로 싼 것을 펼쳐 보이는데요. 바로 통장입니다.
나 사실 돈이 좀 필요했어. 돈? 그냥 너 런던에 유학 좀 보내주려고. 민석 씨는 세연 씨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업으로 몰래 픽업 아티스트 일을 해왔던 겁니다.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유학 보내달래? 나 유학 접은 지 오래야 생각 없어. 나 그냥 내 남자한테 사랑받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됐어. 너 사람 맘 잘 알아가지고 픽업 아티스트 그거 한다며. 근데 내 맘은 왜 몰라? 뭐 너만 있으면 됐다고 걱정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너 사고 나고 성형하기 전부터 준비한 거야. 내가 책임져야만 될 이유가 있어. 민석 씨가 픽업 아티스트로 이름을 날리던 3년 전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빗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가벼운 타박상이었고요. 상대편이 그게 제 아내 세연이에요. 민석 씨는 아무도 모르게 세연 씨를 지켜봤습니다. 세연 씨의 절망과 슬픔을 보면서 민석 씨의 죄책감은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세연 씨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것들이 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처음에는 제가 죄책감하고 책임감 때문에 이제 세연이를 만났는데 세연이 만나면서부터 세연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저 세연이 정말 사랑해요. 일주일 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해 보이는데요. 따뜻하지? 이제 화해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에요. 그게 사고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렇게밖에 만날 수 없는 인연이었다면 그것도 운명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세연이가 그 지난 날을 좀 잊고 용서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세연이한테 아주 엄청 잘할 거야. 그래? 내가 맨날 구박해도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 거야. 정말이야? 맨날 한다? 맨날 해. 두 사람은 악연을 인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보듬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고 길을 떠납니다. 가끔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